대한제국의 선포, 과연 자주 독립의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절박한 외침이었을까? (1897년) 가을, 고종 황제는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과연 이 선포는 자주 독립을 향한 웅대한 선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기울고 있던 국운을 잠시 붙잡으려던 절박한 외침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화려한 선포식 뒤에 가려진 냉혹한 국제정세와 한 국가의 운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좌우하려 했던 제국주의 열강들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 이면의 진실을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아관파천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겪으신 후 고종 황제는 왕실의 위엄과 국가의 주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1897년 10월, 고종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황구단에서 엄숙하고 장엄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며 마침내 대한제국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이는 조선이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황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히 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당시 독립협회와 같은 진취적인 움직임은 물론 평범한 백성들의 가슴 속에도 제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뜨거운 불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고종 황제는 이러한 시대의 염원에 부응하여 근대화를 향한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른바 광무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제국은 눈부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서양의 최신 문물인 전차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달리기 시작했고 어둠을 밝히는 전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도시의 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서양식 병원이 문을 열어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고 근대식 학교가 세워져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관리들은 서양식 복식을 착용하며 변화를 상징하는 선두에 섰죠. 이처럼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향한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 뒤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고종 황제는 이 거대한 경랑 속에서 대한제국의 돛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대한제국 선포는 조선의 자주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국제 열강들에게는 한반도를 둘러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러시아, 일본, 영국, 미국 등 거대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전략적 요충지였죠.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남하 정책을 노골화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대륙 침략의 야욕을 품고 조선을 발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또한 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 했고요. 이들 열강은 대한제국의 독립적인 지위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밀한 외교적 거래와 군사적 압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한반도를 분할하려는 비밀 협약을 맺거나 때로는 특정 세력을 견제하며 세력 균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 했죠. 마치 바둑판 위의 돌처럼 대한제국은 열강들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처럼 살얼음판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제국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균형 외교를 펼치려 애썼습니다. 각국 공사들을 수시로 접견하며 외교 문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때로는 러시아에 기대어 일본을 견제하고 때로는 서구 열강의 지원을 얻으려 노력하는 등 고뇌에 찬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계산하며 논의하는 열강들의 모습은 대한제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고뇌와 외로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거대한 제국주의의 파도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주독립을 향한 고종 황제의 숭고한 꿈은 이제 막 시작된 열강들의 음모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다음 장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 거대한 드라마의 다음 장은 고종 황제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던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듯 펼쳐졌습니다. 1904년 동북아시아 패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마침내 무력으로 충돌했으니 바로 러일 전쟁이었죠.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두 거대한 제국의 싸움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가 거인들 발밑에서 짓밟히듯 대한제국은 속절없이 수모를 겪어야 했죠. 고종 황제는 국가 운명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엄정한 중립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간절히 호소했죠. 하지만 한반도를 소나기에 넣으려는 야욕 가득 찬 열강들에게 대한제국 중립선언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자국 이익만을 좇았죠. 전쟁 양상은 대한제국에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군은 한반도 곳곳에 주둔하며 군사작전을 위해 대한제국 자원과 인력을 마음대로 동원하기 시작했죠. 명목상 독립국이었던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군사적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일본의 승리로 기울면서 대한제국을 향한 일본의 노골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일본은 대한제국 주권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왔죠. 결국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을사능약 체결을 강요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도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으니 바로 자주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굳건한 의지였죠. 이 역사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기억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꺼지지 않는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독립운동으로 타올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